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30일 증시 폐장일입니다. 자,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듯이 아듀 2019 드디어 증시가 폐장.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일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일 왜 매매가 안 되나요? 하시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2019년은. 이제 1월 1일은 휴일이고 1월 2일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일은 앞에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10시에 개장을 한다. 마감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주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IT가 상승한 다음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은 쉬시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 어제도 시황에서 올려드렸으니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증시 강세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전임자 대비 주가 상승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음 재선이 있으니까 선거 때 이제 신임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직 호재 남아있고 최고의 순간 추가적으로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기업 대비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내년에 조정 나오지 않겠냐라는 시각은 있지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여기 최근에도 올라오다가 쉬고 올라오다 쉬고 올라오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하 파동이 나오는 것은. 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완벽하게 고점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크게 우려할 거 없고 화웨이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중국 정부에서 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기보단 과장됐다라고 얘기하고 IP 탈취도 사실 무근이다 계속 부인하고 있죠.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 기업을 그렇게 썩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 올해 2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 7%를 상회하면서 7.02% 나왔죠. 어제 다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것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에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문제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증시에서 1단계 무역 협상 이게 끝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이 이거예요. 1단계 무역 협상. 미국이랑 중국이랑 1단계 협상을 하고 2단계랑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화를 이어나가서 이게 왜 중요하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으면서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되던 뭐가 되던 합의가 좀 되고 해소가 되면은 이제 글로벌 무역 동향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럼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정도겠죠. 화랑이 된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된다고 해서 살짝 올라오다 다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꾸준히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요건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리 정책이 마이너스권까지 가 있는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증시, 나스닥 증시 다 좋았다. 오늘 쉬어도 별로 우리한테 타격이 없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 증시만 보면 되는데 코스피는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200 위쪽에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죠.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3일 연속 양봉 만들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폐장일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평균 정도는 해줬고요. 3일 연속 양봉 세우면서 거의 670포인트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상승하면은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하는 게 코스피랑 비슷해졌죠, 이제. 물론 상승 각도는 코스피가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왔던 부분에서 한 차례 올랐던 부분에 조정받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정도니까 각도는 코스피가 좋은데 코스닥도 키높이 정도는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해줄 것을 해줬다.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삼성전자 57,000원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57,000원 돌파를 못하고 뭐 올해 돌파하냐 내년에 돌파하냐 차이지 돌파하게 되면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된다. 역사상 삼성전자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57,000원 기준입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91,000원 저항을 넘어와 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아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91,000원 부근까지는 뭐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내려오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자, 이 종목도 18만원을 넘어가야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18만원 넘어간 다음에 조금 쉬는 듯 하더니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꾸 윗꼬리 달고 좀 약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성장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너무 강력한 탄력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꾸준히 추세를 만들어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은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는 있지만 제가 뭐 직접 매매를 이 종목을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종목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력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탄탄하게 올라오는데 각도가 좀 달라. 네이버는 요렇게 해서 각도를 만들고 카카오는 한 차례 올라오고 쉬고 하면서 결국 각도는 그럼 큰 차이는 없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 움직임의 차이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가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148,000원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고점 형성하고 쉬었는데 이탈했던 부분을 거의 뭐 하루 만에 회복을 했죠. 그리고 양봉 세워준 거 아주 좋았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21선 돌파하고 이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거래량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너무 큰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만 나쁠 거 없습니다. 21선 이제 꼬리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거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고 우상향 되기 시작하면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MLCC 업황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거기다 이제 기존의 IT 쪽에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전장용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러면은 정장용 쪽으로는 올해 뭐 하반기부터 해서 뭐 내년 정도 되면 특히나 좀 이제 굉장히 성장이 계속 가파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다. 단 삼성전기 이 MLCC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만 뭐 반도체 쪽보다는 조금 약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어디가 더 많이 가느냐는 가봐야 아는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 MLCC는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따라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삼성전기보다는 이걸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반도체 쪽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기나 이 종목들이 상승할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보다는 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쪽을 저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오늘 쉬어갔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뭐 힘을 강력하게 잘 내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 18만 원 유지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 그래도 삼성바이오가 수급이 좀 더 좋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셀트리온보다 수급이 좀 더 좋다.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상승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라갔는데 이 상승 이후에 오늘 한 차례 올라가려다가 살짝 밀어내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위쪽에서 지금 노는 거는 좋습니다. 계속 강세 구간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격 좁혀지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으니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피스 쪽에서 이제 적자를 탈피하고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잘 판매되고 있다라는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10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안 봅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10만원 못 넘어가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8만원대 터치하고 이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는 21선 올라타고 61선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약세 정도는 탈피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10만원 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이제 뭐 내년 초 되면은 뭐 일렬의 그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고 뭔가 윤곽이 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내년 되면 좋은 게 제가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실패하더라도 족부궤양 쪽으로 해서 내년에 2020년에 또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신라젠은 간암 쪽으로 해서 실패하면은 뒤가 없어요. 아주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나머지 결과가 나오면 아주 오래 걸리는데 헬릭 스미스는 이미 임상 3상이 완료돼서 결과를 기다리고 수 있는 이제 완료되는 이런 쪽이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실패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대신 내년에는 꼭 성공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순수 실패라기보다는 임상 오염이라는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K바이오는. 그래서 좀 더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메지온이 최근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HLB가 이 메지온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21선 올라타고 양봉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 18만원까지 회복 아주 좋았죠. 18만원 살짝 걸쳐놔서 이 부분에서 양봉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8만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어서 굉장히 좋았지만 한 차례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18만원을 유지해 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 해줄 걸 다 해줬습니다. 메지온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HLB 확인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말에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금요일에도.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돌파한 모습 좋다.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주고 12만 5천원, 13만원 요 구간에 빠르게 회복하면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10만원에서 12만 5천원 요 구간은 자율등락 구간이 조금 올라가든 조금 내려오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21선이 우하향하던 것이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위쪽에서 유지해주면 따라 올라오고 혼자 돌파하면 제일 좋고 21선 힘을 받아서라도 돌파하면은 HLB도 메지온처럼 이렇게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뭐 이틀 동안 쉬는데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쉬는 날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휴일에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알람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람 설정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보면은 영상 하단에 알람 설정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그거 클릭하시면은 제가 휴일이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죠. 제가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식은 시간 싸움, 정보 싸움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하반기에는 특히나 성공 투자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상반기에도 뭐 5G라던가 미세먼지라던가 좋은 종목들 많이 이제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을 안겨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제 좋은 섹터 소개해드리고 저는 뭐 무료 추천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대신 제 영상 하단에 보면은 제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들 있죠. 간단히 보시면은 캡처를 해드릴게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요 영상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제목 터치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영상 피드백 신청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에서 이벤트 해드리고 있는데 요 가입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요 피드백 신청 같은 경우는 무료니까 내가 정말 궁금한 종목 있다 그러면 한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잘 안 움직인다, 불만이 있다, 혹은 뭐 전망이 뭐 불안하다.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이용하시면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